그 전에는 고등학교 정도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름밖에 없죠. 그 사람은 칭하면. 그렇지. 그래서 이게 도대체 50, 60, 70 이런 분들이 이름을 바꾸러 오시는데 이걸 어떻게 이름빨을 받게 해드려야 되나. MP3로 이 휴대폰에 MP3가 들어있잖아요. 거기다 녹음해서 들려보고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녹음기로 들려들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 이름빨을 바뀌는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불러주세요 하니까 효과가 나긴 나는데 어떤 경우에도 내가 스스로 불렀을 때 가장 좋은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이거 알아내는데 또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6개월 답을 하나 푸는데 6개월 걸린 게 왜 한글보다 한자가 훨씬 약한가 요거하고 왜 이름은 남이 불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불렀을 때 몸이 확 바뀌는데 남이 부르면 잘 안 바뀌는지 또 기계를 썼을 때 효과가 없는지 이 6개월 걸렸는데 이유가 기계 사람에게는 생기가 없어요. 사람 목소리는 생기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소리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냐면 이 가청 주파수. 우리가 낼 수 있는 소리와 들을 수 있는 소리에 아주 잘 적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목소리는 절대로 녹음해서 들었을 때 퀄리티가 같지 않아요. 종이가 떨려서 나는 소리와 성대가 떨려서 나는 소리는 달라요. 그래서 애가 불러야 되는 이유를 저희가 찾다 보니까 내가 불러주면요. 이 성대에서 소리가 났을 때 뇌까지 거리가 반뼘이에요. 심장까지 거리가 한 뼘인데 이 안에서 소리가 이동할 때는 혈관과 뼈를 통해서 이동을 해요. 고체와 액체의 강도로 이동을 하고요. 남이 불러줄 때는 기체를 통해서 기체를 통해서 왔을 때와 고체와 액체를 통해서 왔을 때는 속도와 강도가 전혀 달라요. 5배에서 7배 차이가 나옵니다. 단순하게 봤습니다. 철길에서 돌로 두드리면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멀리 가는 거 아시죠? 그런 원리가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데 이게 거리상의 비례까지 했을 때 20배 이상 효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누구 이름을 이게 퍼져나가는 이 소리 중에서 요만큼만 그분한테 가는데 옷에서 막히고 두개골에서 막히고 다 막혀요. 근데 내가 부르면 이 안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강도로 영향을 미치는데 두개골 안에서 이 주파수가 수천 번 진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1분 만에 뇌가 안정화시켜 들어가버린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1분 만에 이게 가능하지? 근데 1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남이 부르는 것보다 내가 불러라. 개명을 하지 않아도 나한테 맞는 이름을 스스로 불러서 지금 명함을 못 바꾸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름 바꿔드리고 대전시장 그분 제가 이름 바꿔드려가지고 재선되고 지금 잘 나가시죠. 중구청장도 이름 바꿔드리면 잘 나가시죠. 선출직 공무원들은 명함도 못 바꾸고 아무것도 못 바꾸고 유권자들이란 그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에너지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남이 느끼는 건 내 에너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이름도 불러주지 않으면 무용지물. 이게 지금 번쩍번에 저한테 이름을 바꾸고 한 지 2년 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소장님 저는 이름 바꾼 지 2년 됐는데 왜 운이 안 바뀌어요? 이거 한번 와보세요. 재봤어요. 재보니까 옛날 이름 에너지 그대로 있어요. 새 이름의 에너지로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안 불러줬죠? 안 불러줬죠. 지금부터라도 불러줬죠.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을 못해요. 내가 이분한테 좋은 이름을 지어줬는지 아닌지도 거짓말을 못하고 내가 그 이름이라는 약을 주었을 때 매일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다 밝혀지는 거예요. 몸이 바뀌었어요. 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부르는 사람한테 20배 이상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기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주는 건 엄마예요.
이 아기 이름이 엄마하고 안 맞으면 엄마가 병이 나더라. 아기들이 가장 익숙해 있는 소리는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거든요. 이 만들어질 때는 엄마 아빠의 DNA가 모여서 아기가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엄마의 뱃속에서 몇 달 동안 큰다는 거죠. 280일 동안 크는데, 그 크는 동안에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이게 굉장히 큰 소리예요. 이 심장 박동이 이 3m까지 나가는 이유가, 우리 가슴 속에서 이게 울리고 있는데, 저 창밖에 차 소리 들리는 것 같은 월도 이렇게 밖으로 나가요. 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이유가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입니다.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항상 들리던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순간에 엄청난 고독감과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단절감. 근데 이게 3m까지 나가니까 그 범위 안에 있을 때 차츰 편해지는데, 아기 이름하고 엄마의 건강이, 엄마가 아기 이름을 부를 때 엄마의 뇌하고 엄마의 심장에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아기하고 공명을 일으키는데, 아기는 대개 엄마의 심장 박동하고 같은 리듬으로 거의 돼 있거든요.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그 주파수하고 유사한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엄마의 심장 리듬이 아기 이름 때문에 깨지면 아기가 불안해져. 그래서 소리로 전달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공명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미국에서 나온 연구 중에 하나가, 아이가 태어난 직후 18시간 동안 산후 아이의 심장을 맡겨보고, 이게 바로 안정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가장 첫 순간을 편안하게 보내주고, 그러면 그 순간에 바깥에 나와 있을 때 집으로 가면 털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처럼 아기를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엄마의 심장 박동이 애 이름 부를 때 이렇게 돼버리면 둘 다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애하고 엇박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이름이 좋으면 이렇게 되고 나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엄마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다가 아기 이름만 부르면 몸이 가벼워져요. 찌뿌듯하고 죽을 지경에다가 애 이름 부르는 게 있구나. 이건 자기가 나서가 아니고 이건 이름에서 오는 거예요. 부르면 부를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이름이 있거든요. 멀쩡하다가 애 이름 부르면 소화가 안 돼요. 이게 위장이거든요. 멀쩡하다가 애 이름 부르면 힘이 쭉 빠져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저놈의 새끼 낳고 나서 몸조리를 잘 못할 것 같다는 이 몸이 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리듬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애가 슬슬 미워지기 시작해. 이렇게 되면 이놈 볼 때마다 힘이 빠진다는 거죠. 그럼 엄마하고 애 사이가 슬슬 벌어져요. 전 세계 부모 자식은 왼수지각이니 뭐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주명리 분야가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분야라. 치료라는 아픈 거는 아프려고 하는 걸 낫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약이나 침이나 뜸이나 음식 이런 걸로 해왔었는데, 또 하나의 치료 방법이 나온 거죠. 지금까지 이름하고 치료를 연관 지어서 생각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건 장명가나 역술인들하고 이건 의사, 하의사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넘어가는 게, 이건 저희가 뿌리를 한번 쭉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제자리를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작과가 요즘 뭐라고 하는 이법과 의법, 음양과, 율과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외무고시, 의사시험, 사법시험이 요즘 제일 귀한 게 옛날에는 작과였어요. 행정고시가 옛날인지 요즘 문과시험인데, 그거보다 요즘 이게 더 대접받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관할, 소관이 달라요. 이 음양과 중에서 음양이 천문지리 명리거든요. 천문지리 명리는
관상 가면서 담당했고 의학은 전의 가면서 담당해서 이 소관이 틀렸어요. 근데 이걸 일본 시대 이 우리나라 역사상 이 명리학이 가장 대접받았던 시대가 조선시대. 기술고시 과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제강점기 시험 과목에서 빠졌어요. 그 빠진 이유가 이걸 가만 놔두면 이제 자기네 속을 다 들여다볼 것 같거든요. 저놈이 사주가 언제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근데 이래가지고 요놈이 언제 대운이 끊어지니까 요때 암살을 하면 되겠다는 이런 식으로 써먹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없애버립니다. 근데 없애고 나서 다시 살아날 때 잘못 가버렸다는 거죠. 지금 치료해 줄 게 서울대병원 의학정보에 나온 건데 농막치료, 웃음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흉터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나오는 이유가 병의 증상이 지금 너무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어디 부러져야 아픈 걸로 생각을 요즘 그게 아니잖아요. 우선 정신적으로 뭐로 공해로 인한 것 등등 환경이 바뀌면서 질환의 종류도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새로운 신종 증상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건 또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그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치료가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때린 놈이 물어줘야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원리가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런 치료 중에서 이름으로 내가 오장육부에 어디가 나빠졌을 때는 이름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네가 풀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하면서 우리가 이 생이라는 의미를 검토해보는 게 대개 생일날이라는 건 자기가 태어날 때의 연월일 시인데 이걸 보통 사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술이나 장명하는 분들이 야, 네 사주가 뭐냐 이걸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다고 그걸 근거로 해요. 이 사람의 기점, 이제 언제부터 사람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엄마 뱃속에서 임실이 되는 순간부터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한 살이에요. 서양은 뱃속에 있는 거 인정을 안 하고 나와야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마다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엄마가 임신을 하고 있다가 태어나는 요 순간을 생일이라고 하는데 태어나가는 큰 거죠.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한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여성으로 태어나서 한 생명을 만들어낸 날이에요. 엄마한테. 그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이 여성들이 임신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신한테 위임받은 생명을 창조하는 기간은 위임받은 기간. 이거 할 수 있는 게 얼마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몇 번 죽었다 깨도 엄마의 심정을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산부인과 의사부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툭 한번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떤 식으로 생명이 탄생해 나가고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거고 그런 거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 평생 맞이할 수 있는 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엄마한테도 그렇고 아기한테도 그렇고. 되게 이제 봄에 임신하면 초겨울에 낳고 280일 정도니까 그런데 보면 임신 후에 한 달 만에 아기가 다 생겨요. 거의 형성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의 탄생 과정에 역술인이 개입할 여지가 있나 보니까 없어요. 이 수준에서 개입할 수가 있는 이 역이라는 건 이게 날이 다 버리거든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이 역자고 이걸 카렌다로 만드는 게 이 역이에요. 발음은 똑같은데 그렇잖아. 이건 시스템화된 거고.
인과응보와 사필규정은 이게 신이 우리한테 만들어 놓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데 아직 인간의 능력으로 풀 한 포기도 못 만들어내요. 단세포 생물도 하나 못 만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사감한테 어떤 인위적인 조작을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일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이걸 검토했냐면 장명하는 사람하고 개명하는 사람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할 건가. 태어났을 때는 그때 해가지고 한번 된다고 치고 한 50년 살았어. 저희한테 오는 분이 50대에서 60대가 제일 많이 오시니까 50년에서 60년 그거는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전부 다예요. 그 전부 다 그 모든 기간은 싹 무시하고 다시 태어날 때로 돌아가서 이름을 친다. 근데 이게 우리 논리상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주의 논리는 돌백살을 먹어도 태어날 때 기분으로 돌아간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유치원 나오면 유치원 수준,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수준, 중고는 중학교 수준. 우리가 노력을 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이유가 좀 더 나은 삶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항상 무시하는 게 사주명리입니다. 항상 원점 회귀, 유턴. 초절도 출생시 중도를 대학교 나와도 20대. 그래서 사주명리학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항상 한 살로 계산하는 거죠. 이게 관상 보러 왔는데 중학생도 태어날 때 사진 갖고 와. 직장인도 태어날 때 사진 갖고 와. 50대 아줌마도 태어날 때 사진 갖고 와. 할머니도 이거하고 같은 논리더라. 이 사람 관상을 얘 얼굴 가지고 볼 수가 없죠. 이 얼굴이라는 건 또 하나의 역사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게 여기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꾼 같은 놈 여기 있어 보이는 얼굴 이게 여기 담겨 살아온 역사가 담겨 있는 건데 관상 보러 사람이 자기 애기 사진 갖고 와라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왔나 이렇게 금방 생각하실 건데 사주 보러 가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아파 죽겠다는 의사가 당신 태어났을 상태를 나한테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 기준이 여기에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누구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항공기가 비행을 할 때 최초 인류가 하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걸 고려해서 방향을 틀어서 나오거든요. 유조선이 싸우기 위해서 기름을 싣고 오면 항상 적도 쪽으로 배가 밀려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항상 이 항공을 수정해가면서 오거든요. 이름이 계속 이쪽으로 끌고 가면 팔자가 꺾이고요. 계속 좋게 만든 이렇게 돼서 이만한 오차가 항상 생기게 돼 있거든요. 이걸 고려를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저희가 저런 거를 전부 고려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건가. 의학적인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분이 50까지 살면서 40살에 암 수술을 했다. 아니면 40살 무렵에 많이 다쳤었다. 그럼 그 상태가 고려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치사하게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잘 살았는데 똑같이 태어난 시점을 해가지고 계산합니다. 이걸 어떤 사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고 사주 명리에 대해서도 그런 적을 누구도 지적한 적이 없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묵시적인 합의를 해왔었던 건데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샀다. 그게 마스터 키가 아니라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27%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인생은 OX 문제이기 때문에 반만 맞춰도 50% 나와요.
저희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걸 다 알아야지 이름을 손으로 낼 수 있는데 이 역수는 몇 프로나 될까 말까 하는 경우 저희가 이제 논문으로 이걸 발표를 하고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때 이 사회 보셨던 분이 원광대 동양학 대학원장님이 사실은 이런 데서 이런 걸 연구했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동서양을 하는 걸 융합시키고 여기서 어떤 답을 추출해내고 하는 걸 학문적으로 이런 편으로서 이런 데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가 저희가 연구하는 분 중에 뭐 세계적인 수준의 의사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 논문 리스트를 다 봐도 없죠. 이제 이 한의사회관에서 특강하는 거고 경찰병원에서 하는 거고 인사동의 시민 강조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인사동이 이런 쪽 사주명이나 장명 연구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그 본산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한 200분 오셨었는데 앞에 한 100명이 그거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출산길 하면 귀신이 잡아갈지 모르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분위기가 싹 얼어붙어버렸어요. 멀쩡한 우리의 아들과 딸과 며느리 배에다가 칼을 4개 만들어 놓고 축사원이 부흥하려면 소하고 돼지도 다 수술해서 꺼내요. 그 시간에 해가지고 그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 여성단체 회장님들하고 출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출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출산하는 그 순간이죠. 아기의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줄 수 있는 그 작용이 일어나고 엄마의 초유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 면봉에다가 초유를 살짝 묻혀가지고 혀끝에 대주기만 해도 아기의 면역력이 엄청나게 옵니다. 근데 이거 째놔버리면 아파가지고 아기한테 모유를 마음대로 못 먹여요. 모유를 먹일 때 자궁에 수축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봉합한 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역술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걔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나는 어떤 고생을 해도 좋으니까 얘는 좀 편하게 살았으면 그게 엄마의 마음인데 그걸 이용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되든 엄마가 어떻게 되든 이 사람들 머릿속에 없어요. 그걸 몰라. 돈만 빼먹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고 근데 이거 중국이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어떻게 들이다봤는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다. 그랬더니 저를 한 2달 동안 테스트를 해요. 이렇게 이름을 보내고 이 이름으로 그럼 살면 어떻게 되냐? 이 이름으로 살면 절대 안 된다. 이 위에 이름이 원래 이름 밑에 하나 바꾼 거예요. 더 어려워지고 주변에 사람 없고 관제소로 경찰과 조사받고 재판받고 최악이면 구속까지 간다. 그랬더니 강 박사님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 지금 재판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름만 가지고 80% 맞췄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북경에 와서 이걸 발표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초청장 보내고 왕복 항공권에 호텔비 다 보내라. 그랬더니 그걸 다 부담할 테니까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경영 관련 그 포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혀 경영과 관련이 없는 주제여서 이 이름이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는 주제로 발표해 가려고 그걸 가서 저를 초청한 사람이 중국 벤처기업 협회장이에요. 저 때문에 이 팜플렛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중국은 사기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가서 발표해주면 여러분들이 알맹이만 이용해먹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김 박사님하고 갈 거냐 말 거냐 갈 거냐 말 거냐 하면서 이제 중국 이름을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얘들이 우리 따라올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한글을 가르쳐. 근데 중국이 간자를 만들 때 한글을 쓸 거냐 말 거냐를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해서 최고위층까지 올라갔는데 국가적인 자존심 때문에 안 쓴다고. 이 한글이 좋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중국은 간자를 만드는 덕분에 글자를 완전히
그래서 일주일 전에 결정을 해서 연락해 주니까 이거 다시 찍었더라. 가니까 이거하고 이거 두 가지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발표하는 자리에 영어, 중국어, 한국어 세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고 국경 여성들 확인해주고 자료 주고 오니까 이거 근데 통역했던 분이 저한테 보면 진짜 중국 분들이 자존심 크게 상했다. 저를 초청해놓고 중대 6대 장면과 같이 불렀어요. 과연 이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 오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니네가 봐라. 근데 6대 장면가들이 왜 벤처협회장이 나를 부르는지 협회를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제가 간다고 그러거든요. 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오면 안 되겠는 거예요. 6명이 하나도 안 왔어. 막 CCTV가 찍고 있었는데 당신이 지은 일은 좋은가 나쁘고 확인해보자. 그래서 제가 나쁘다고 해버리면 그게 방송 나가면 걔 닫아야겠죠. 6명이 하나도 하나 버려가지고 상해에서 제일 잘한다고 해서 국경에서 잘한다고 해서 뭐 천지 어디 불렀는데 제가 그래서 가가지고 중국에서 잘한다는 사람이 어느 수준인지 저도 한번 보려고 했거든요. 초청을 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나도 못 만나고 왔고 이거 하고 오니까 중국 사회과학원이 중국 최고의 싱크탱크예요. 여기하고 이 밑에 언어연구소가 있는데 저기하고 저하고 토론을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안 한다고 해가지고 못했어요. 자기네가 이런 걸 연구를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답이 없는데 아까 여러분들 보신 책이고 최고 기록 인증 중국 벤처협회사가 보내줬더니 최고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걸 번역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이걸 번역을 하면 중국의 이름 문화가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그 틀을 흔들었을 때 그게 원조가 우리라는 게 밝혀져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그것 때문에 그럼 비행기 타고 이런저런 들어가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손을 못 대보시면 그거 알고 있고 여러 군데서 나가주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이름 때문에 병들면 병원에서 확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유발변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뭐냐면 환자가 있을 때 침을 놓으니까 몸이 어떻게 바뀌더라, 뜸을 떠주니까 어떻게 바뀌더라, 이 주사를 놓으니까 어떻게 바뀌더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불렀을 때 이 사람 몸이 어떻게 바뀌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나 한의사도 여기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 검진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름 때문에 아픈 건 아닐까. 이런 거를 좀 더 일찍 누가 깊이 연구했으면 우리가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지는 않아도 됐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오시는 분이 이름을 한 30개 갖고 있는 분까지 있었어요. 다 가지고 와서 보자기에 싸서 들고 왔어요. 그걸 다 제가 스캔해서 갖고 있어요. 여기 가서 지니까 저기서 나쁘다고 해, 또 딴 데 가서 지니까 또 나쁘다고 해. 계속 나쁘고 전국을 다 돌았어요. 제 책을 보시고 이상희 과학기술부 전 과기부 장관님이신데 도대체 이거 어느 놈이 이 책을 썼냐? 그래가지고 제가 썼다고 그러니까 얘 좀 내가 좀 보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고 보여드렸더니 이걸 왜 여태 안 알리고 있었냐? 지금까지 연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회장 할 테니까 빨리 모임을 만들어라. 그래서 호칭 에너지 학회 국회에서 출범 창립 행사를 했고요. 이제 이건 이원우 의원이 동영상 보낸 거고 저희 멤버들이 김 박사님 제가 법학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법학 박사 어떻게 이걸 하고 근데 법이라는 거는요 삼수변에 갈 거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데서 가는 게 법이에요. 나쁜 짓 하면 벌 주고 잘한 사람 상 주는 게 법이거든요. 잘잘못은 가려내는 건데 이 법이 가장 치열하게 싸움이 붙는 데가 법정이잖아요. 검사하고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그 논리에다가 사주 명리학을 집어넣으면 5분도 안 돼가지고 튀어나와요. 그 논리가 있다는 게 거기서 딱 쪼개요.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되느냐? 그 이유도 우리가 밝혀냈는데
신경전학 박사, 의학 박사, 공학 박사, 한의학 박사, 풍수학 박사 뭐 이제 전부 우리 고이사님도 같이 연구하시는 분 중에 하나고 이게 저희가 학부제였고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나니까 장관님이 야, 다 모여라 밥 한 그릇 사줄게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멤버들 모여서 식사도 하고 좀 이러면서 연구를 좀 더 이제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름을 바꾸면 이 맥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맥진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다가 맥진기를 쭉 알아보니까 이 맥 제대로 된 게 없어가지고 최근에나 나왔단 말이에요. 이 한의사들이 옛날에는 장비가 없잖아요. 감에 의존해서 진료를 해야 되니까 맥을 짚어서 이 맥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제가 이름 밖으로 오신 분들 심장 박동을 측정해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패턴은 있는데 정상 비정상은 금방 가려낼 수 있는데 그 정상 쪽에서도 같은 패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생긴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세상이 이제 100세 시대가 되는 거죠. 이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강남이 전국에서 평균 수명이 제일 높은 이유가 못 죽게 하기 때문에 높은 거죠. 이 자식들이 병원에 입원시켜도 어떻게든 살게 만들어. 근데 살고 있는 사람은 이게 재미없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게 호수 주렁주렁 꽂고 있는 게 뭐 살만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영국하고 가장 비슷하다고요. 기대수명이. 이렇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전 세계, 이거 한의사가 쓴 책인데 전 세계 치료기관의 질병 치료율이 25 내지 30%. 무당까지 합쳐서 30%라고 해요. 이 오진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이 사회가 더 빨리 변합니다. 의사들이 밝히지 못하는 병의 원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건 의사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이걸 하려고 하면 임상 실험을 해서 뭘 만들어내는데 몇 년씩 걸려버려요. 그동안의 세상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치료비를 나가는 돈을 보니까 43조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10번 가고 한 번만 안 가도 4조 정도가 전액이 되는데 제네시스 5천만 원짜리 8만 6천 대 살 돈이잖아요. 이건 아주 일부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수입 곡선은 이런데 지출 곡선은 여기서 이만큼의 갭이 생기는데 이걸 보충하는 방법은 건강밖에 없어요. 저한테 이름 바꿔 오시는 분들이 60대, 70대 현역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요즘 70은 이제 간신히 경로당 가서 심부름을 안 해도 되는 정도라고 해요. 적어도 한 80은 넘어야 좀 어디 구석에 앉을 수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제 한강 못 나오게서 명도 못 내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데 여기를 버텨넘길 수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건강밖에 없어요. 무슨 수를 쓰든지 건강해. 뭐 먹는 걸 잘 챙기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름 갖고 오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순서가 첫째가 음식이고 둘째가 한의고 셋째가 양방.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순서에 대해서 의사들도 실제로 모여서 이렇게 하면 이견이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바깥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도 되고. 왜 그러냐면 한약은 풀뿌리, 나무뿌리, 뭐 열매 이런 걸로 만드는 약이거든요. 천연 소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쪽으로 천연 소재를 사용해서 하는 거고 양방은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을 오래 쓰면 몸에 어느 기능이 가버려요. 대체를 해버려요. 원래 있던 걸 살리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기능을 없애고 그게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음식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가 한약이고 침이나 뜸이나 이런 거는 몸의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있던 원래 에너지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의원으로 제가 처음에 한의원 가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 한의원 가냐? 이러이런 이유다.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사가 진단해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이 연구하는 의사들은 이런 걸 아주 터놓고서 얘기해요. 아, 소장님 이거는 우리가 안 되겠어요. 그럼 이제 양방을 보내요. 어느 의사한테 소개해 줄까 맞는 분한테 연결을 해드리는데 당신은 한약으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약으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디 가봐. 일단 몸을 만져보는 게 우선이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하는 거는 의사도 학술지에 논문을 싣는 거고 세상을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게 만들면 상식이 통하게 되고 예측 가능하게 되고 안정되고 살게 된다. 이게 바로 행복한 세상으로 가는 건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너무 속아왔다. 심지어 내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동안 낭비도 하는 사회적인 영역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바로 창조경제 아니겠는가. 없던 거는 허울이 지금 있던 거는 밝혀놓는 것만 가지고도 이게 첫 번째 저희가 연구하고 요 다음이 또 있어요. 그것도 이것보다 훨씬 더 빅 사이즈의 프로젝트 지금 거의 구상은 끝내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질문 한두 가지 받고 측정 몇 분만 해서 한간에 그 최순실이라는 일이 많이 떠올려요. 최세로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왜 방송에서는 최순실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최순실도 뭐가 왜 썼기 때문에 그러는 거. 그럼 어차피 그 사람이 한 일이 그렇다 보니까 누가 인정해주기에 싫은 심리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름을 몇 번씩 바꿨는데 그 이유는 선수를 못 말하는 거 그렇게 되고 남을 사기치는 사람은 자기도 사기를 당하게 되거든요. 저기 이름 말고 어렸을 때 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오도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불러줘야 영향을 미치고요. 쓰기만 하면 영향이 적습니다. 소리로 가는 게 자체가. 아까 말씀하시던 분이 본인 이름을 본인이 불러줘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제일 좋다. 근데 본인 이름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부르시라고 알려드려요. 이건 어떻게 부르세요? 그럼 이제 본인들이 하시거든요. 약 먹는 것처럼.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그만하고요. 제가 다 할 수 없고 내가 딱 지정해서 그 부분만 좀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박근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떻게 되는가 여기 다 찍은 거예요. 여기는 균형이 그런데 평소에 잡혀 있는 상태인데 이름 부르니까 이쪽이 더 노래지거든요. 이거는 오른쪽을 더 긴장시키는 이름. 간 쪽의 기능이 약간 항상되는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은 아주 나쁜 정도까지는 아닌데 조금 덜 불러주시는 게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좋은 점이세요. 오히려 덜 불려줘라 이름을. 네. 안 불렀을 때 상태가 더 좋잖아요. 신기한 이게 좌우 균형이 이 균형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체에서. 자동차로 말하면 왼쪽 타이어, 오른쪽 타이어로 공기압이 같은 거죠. 균형이죠. 예, 그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게 잡혀 있어서 여기서는 이쪽으로 노란색이 많이 오죠. 이게 좌우 균형이 약간 어긋나는 거예요. 이제 박금순 말고 다른 이름을 부르면 목이 바뀌거든요. 한번 해보시죠. 박연주라고 하는 거예요. 박연주. 테스트하는 거죠. 박연주. 테스트해보는 거니까 자. 네, 손을 이렇게 손에 뭐가 안 닿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 때문에 변화가 안 오게 돼요.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놓으시고
박연주 20번만. 박연주 이제 잡혔죠? 잡혔다. 오. 와. 잡혀버리네. 이 전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설명 좀. 이게 예. 사인. 이게 1, 2, 3이거든요. 예. 30초, 41초, 51초. 이 맨 앞에가 여기가 평소 상태, 이름 부르기 전. 1, 2, 3. 이름 불렀을 때 1, 2, 3. 이게 박연주 1, 2, 3. 야, 여기 점수가 나오는데요. 완전 틀리네. 평소에 116점 나왔는데 이름 부르니까 116점 나오고 박연주 하니까 111점 나오고 여기 111점 나오거든요. 점수가 100점에 가까울수록 좋은 이름이에요. 여성들은 90점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이름 불렀을 때 이게 낮아져야 돼요. 이게 낮아지는 것은 긴장도가 풀리는 거거든요. 이완되는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몇 번 부르기만 해도 몸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걸 1년 정도 내가 불러주잖아요. 얼굴 색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그렇게 바뀌어요. 살도 빠진다면서요. 살도 빠져요. 야, 신기하다. 근데 이게 이걸 저희는 이런 연구를 하면서 아무도 이걸 연구 안 했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 장명하는 사람이 전부 수만 명인데 역술인들도 수만 명이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연구를 안 했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 입으로는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 그 정도면 입증을 했어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 분야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른 분은 우리 저 구영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박사님 하시고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이거 안 하지. 네. 손이 약간 진짜 이 여성들은 보니까 아침형이 있고 저녁형이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쌩쌩한데 저녁에는 비빌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아침에는 비빌하다가 해만 지면 쌩쌩해지는 분이 있고 근데 이 선생님은 해 떨어지면 좀 괜찮으신 분 아닌 거예요. 아침에 에너지가 낮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에너지가 조금 낮으신 이름을 20번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뭐 부영이라는 이름을 포명하기 전후를 보면 예. 평소에 56점이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낮은 편인데 그리고 몸도 시원한 상태가 아니세요. 근데 부영이라고 계속 불러주니까 61점으로 올라가면서 이 라인이 살아나잖아요. 그 선생님은 피곤할 때 이름을 계속 불러주시면 부영미. 비타민 C보다 훨씬 좋은 이름이세요. 불러주기만 해도. 약발을 이렇게 이름이라는 거는 약발이 바로 들어가요.
침을 놔서 40분 동안 이 아픈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어 이름 1분 부르니까 다시 걸렸던 거예요. 저희 여기 데이터가 다 있어요. 부 선생님은 그 이름 불러주시면 아까 박근 쌤은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구영명. 이름을 불러 묘라고. 자, 구영미 쌤은 이름을 불러 묘라고. 이거 좋은 거죠. 네. 이름을 부르면 이름은 근데 진짜 구영미 장명수가잖아요. 다 헛소리 합니다. 전부 다 딴소리예요. 네, 이름 바꾸라고 전부 다 그래요. 덜 불려줘야겠네. 박사님 긴장하지 마세요. 불려주면 더 있는데. 속도 같지 않아. 전국에서 이장비로 진료하는 하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못하신 분들은 이게 원래 한 번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저기 연구소 와서 하는데 한 번 여기 한 거는 5만 원이에요. 5만 원. 이름 불러보세요. 그만 손 떼지 마시고 그만 보세요. 참 후회했다 봐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이 도움이 되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연세에 이 정도 에너지가 나오면 30대예요. 102점이거든요. 102점. 70점 나오는데. 근데 불려주시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드시면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셨을 때 이름 부르면 약간 이렇게 체력을 올려주는 이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드릴 때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지적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인지 육체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인지 등등에 따라서 에너지를 업다운 시켜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름을 드리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이름을 혼자 다니다가 피곤하면 박완순 하세요. 야구에서 박하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센 이름이세요. 어쩐지 전화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 박완순입니까? 이러시더라고. 전화하실 때 항상. 그래서 이 성함을 많이 불러주시는구나. 요 정도만 불러보면 요 정도 부르는 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평소에 이름을 가끔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게 이렇게 부르면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계속 내려가냐 올라가냐 이게 답을 알 수 있거든요.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름을 가지고 처방이 새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단순히 그냥 불러주는 호칭의 수준에서 넘어가는 이 제도권으로 올라가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저희는 앞으로 저희 회사에는 의사들이 와서 가운 입고 이름을 줄 거예요. 의사를 채용해서 의료기기로 진단해서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짓는 게 아니고 처방전이 이름으로 나가는 그런 거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전국 네트워크가 되더라도 부산에서 측정한 게 서울 우리 상황실에 받아들이고 같이 지사에서 측정을 해서 본사에서 전문가가 같이 보고 판독을 해주는 그런 장비까지 지금 이제 개발하는 계획까지 지금 저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름을 더 연구해서
여러분들 좀 물론이고 여러분들 자손들까지 이름 때문에 손해 안 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잠깐만요. 좀 시간 없어가지고. 자,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그러면? 신나고. 신나요? 자,